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본 지금 수출 일본의 관련해서. 9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흐름이 좀 미묘합니다. 일본 수출 숫자만 놓고 보면 반등이에요. 전년 반등했죠. 대비 4.2% 증가, 4개월 연속 하락 끝에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예,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4.6%엔 살짝 못 미쳤죠.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구조적으로는 꽤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등의 중심은 아시아,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아시아양 수출이 9.2% 늘었고 반도체 수출은 12.6%나 증가했어요. 특히 증가했다.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 다시 5.8% 늘어난 건 일본 수출이 단순히 관세 환경이 아니라 수요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다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그림. 바로 대미 수출이죠. 대미 수출 9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13.3%, 마이너스 여전히 두 13.3% 자릿수 하락입니다. 일본의 하락. 자동차 수출이 미국 전체 수출의 거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5% 관세, 지금은 15%로 낮춰졌지만요.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9월 자동차 수출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4.2%로 24.2%. 8월에 마이너스 28.4%보단 낮지만 여전히 깊은 하락 국면이죠. 즉, 이렇게 보면 이번 9월의 플러스 전환은 구조적인 개선이라기보다 반도체 회복과 아시아 수요에 기대고 있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합니다. 본질적인 대미 수출 회복은 아직 길게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최근 새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정책 방향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확대 기조가 예고되면서 엔화는 약세로 기울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이미 150엔 선을 넘어섰죠. 이건 수출 기업엔 호재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니까요. 실제로 시장은 타카이치 트레이드라고 이름 붙였고 타카이치 트레이드. 니케이 225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다만 이런 엔저와 약세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출 채산성은 좋아지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이번에 9월 수입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것도 그 영향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자재나 에너지 수입 단가가 오르면 결국 무역 수지에 부담이 가거든요. 정리하자면 이번 일본 수출 반등은 숨통이 트였다 수준이지 아직 돌파는 아닙니다. 반도체가 끌어올리고 아시아가 받쳐주지만 자동차 중심의 대미 수출 부진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경제의 핵심 변수는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엔화의 속도. 둘째,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성. 셋째, 미국 통상 정책의 유연성. 이 셋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다시 하락 압력이 강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세 축이 일정하게 맞물리면 일본은 수출 주도 성장의 재점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9월 데이터는 아직 약하지만 반등의 씨앗이 보인다. 다만 그 씨앗이 자라려면 정치적 신뢰, 통화정책의 균형, 그리고 산업구조 다변화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번 수출 데이터가 던지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오늘 니케이 지수 어떻게 됐을까요? 니케이 지수 어제 올라갔다가 오늘은 살짝 조정받는데요. 어제 그 다카이치 총리의 확정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좀 올라갔다가 근데 캔들 자체가 이전 캔들 자체가 뭐냐? 석비령 캔들 나왔구나. 하락 화기령 캔들 오늘 마이너스 0.02% 살짝 눌린 게 있습니다. 그래도 뭐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 소식을 듣고서 제가 잠시만요. 하나 더 좀 고민을 해볼 게 있어가지고 그 환율 관련된 소식인데 환율 관련된 거 좀 들어보실래요? 약간 환율이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 엔화가 약세라고 했잖아요. 그 환율이 어떤 모양새가 있냐면 이런 모양새가 있더라고. 달러가 약간 강세 모양새가 있어요. 이게 저 추세선 돌렸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원화 약세죠. 지금 1431원까지 올랐고. 그리고 엔화도 약세고 유로화도 약세요. 달러 강세. 그다음에 위안화도 약간은 약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통화 정책이라보다는 그런 통화가 시장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좀 금융시장에 약간 중요할 것 같아.
지금 시장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달러가 다시 강세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죠. 달러가 그런데 지금 이걸 강세야. 단순히 달러가 오른다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치. 이건 전 세계 통화 정책의 비대칭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미국은 여전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이 한마디가 달러 강세의 중심축이죠. 반면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 체제 아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완화. 유럽은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하고 중국은 완화적 신용 정책으로 성장 방어에 집중하고 있죠. 즉, 달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 통화가 완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달러는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강해진다. 그런 문제는 이 강달러가 자산 시장에 어떤 파장을 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미국부터 볼게요. 강달러는 수출 기업,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 IT 기업들에게 부담입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이익 환산이 줄어들고 가격 경쟁력도 약화되죠. 하지만 반대로 내수 중심 업종, 예를 들어 통신, 유틸리티, 소비재 쪽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습니다. 즉, 미국 내수주와 수출 대형주의 분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수주. 다만 중요한 건 속도예요. 달러가 서서히 강세로 가면 시장은 적응합니다. 서서히 올라가네요. 그런데 속도가 급해지면 모든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속도의 문제. 그게 바로 리스크 오프 전환의 신호죠. 리스크 업. 이제 아시아를 볼까요? 엔화는 명확하게 약세 쪽입니다. 엔화 다카이치 약세던데. 총리의 완화적 기조, 재정 확장 정책이 예고되어 있죠. 이건 일본 수출주엔 호재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와 내수에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유로화도 비슷해요. 경기 둔화 속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 에너지 가격이 반등하면 그 약세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그리고 핵심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 위안화는 아직 본격적인 절하 국면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약세 압력이 쌓이고 있습니다. 약간 올라간다고. 이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수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죠.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달러 중심의 유동성 흡인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달러 중심으로 그럼 간다. 한국은요? 원화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원 아까- 달러 환율이 다시 1,430원을 넘어섰죠. 오, 1430원. 이건 외국인 자금 흐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달러 강세는 신흥국 전반에 자금 회수 신호로 자금 회수 작용하니까요. 신호로 작용한대. 다만 한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 지금 반도체, AI 중심의 업황 모멘텀이 워낙 강해서 그치. 이 모멘텀이 환율 리스크를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습니다. 어. 즉 외환 불안과 산업 성장의 힘이 서로 맞물려 균형을 이루는 구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와, 한국 결국 대단하다. 지금의 시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달러의 속도가 모든 걸 결정한다. 달러의 속도. 완만한 강달러는 업종 순환과 지역 분화를 낳겠지만 급격한 강달러는 모든 위험 자산에 충격을 줄 겁니다. 미국은 내수주 중심으로, 일본은 엔저수의 수출주 중심으로, 한국은 반도체와 AI 체인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AI 반도체. 즉, 지금 시장은 단순한 환율 싸움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리듬과 자본 흐름이 어디로 공진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지. 달러가 지금처럼 천천히 올라간다면 시장은 아직 견딜 수 있는 강달러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속도가 붙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환율 변화가 아니라 자본 이동의 지진파가 됩니다. 그렇죠. 속도. 그래서 지금은 방향보다 속도를 봐야 합니다. 어. 그게 이번 달 그리고 올 연말 시장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센터입니다. 그렇지. 올 연말 시장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센터라고 하네. 그러니까 달러에 이게 올라가는 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천천히 올라가느냐 빨리 올라가느냐. 근데 돌리긴 했어. 추세가 있겠지. 이어서 신저가 때렸지. 신저가 때리고서 올라갔어. 돌리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좀 더 밀릴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간에 달러의 흐름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볼까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